어떤 모임이라도 처음 참여하게 되면 그들만의 낯선 언어에 당황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용어가 난무하면서 누가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감조차 잡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산과 육아를 앞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쁜 아기를 맞이한다는 설렘에 각종 커뮤니티를 들락거려 보지만 처음에는 알아듣겠는 이야기보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이처럼 출산과 육아에 관련해서도 그들만의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처음 듣는다면 외국어까지는 몰라도 10대들이 쓰는 신조어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육아에 이제 막 입문한 초보 아빠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오거나 대화에 끼지 못하면 안 되겠죠?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 말렙에 이르는 필수 코스. 흔하게 쓰이는 육아 용어들을 모아봤어요. 먼저 아기 100일 전에 알아두면 좋을 육아 용어부터 만나보실까요? 1. 겔. 임신 개월수. 아이의 생후 개월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겔이라고 하면 특정 커뮤니티를 먼저 떠올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에 겔은 당연히 아이와 관련된 개월수로 알아듣게 된답니다. 신기하죠? 임신했을 때는 몇 개월이세요? 하면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기 몇 개월이에요? 하면서 개월수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될 테니까요. 2. 눕수. 누워서 하는 수유. 하루 종일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는 특히 밤중 수유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수유를 하기 위해 누워서 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앉아서 아기를 끌어안고 하는 일반적인 수유에 비해 특히 잠이 덜 깬 밤에 편한 게 사실이랍니다. 출산 직후 계속되는 회음절개 통증도 줄일 수 있고요.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아기도 편안하게 수유를 할 수 있죠. 아기의 코가 막히지 않고 모유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세를 잘 잡아야 해요. 카페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편한 눕수 자세 팁을 공유하기도 하니 활용해 보세요. 3. 배페, 베이비 페어. 육아 관련 행사나 물품 박람회. 출산을 앞둔 부모라면 출산용품과 아기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브랜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살펴보고 싶을 거예요. 아기가 쓰는 것인 만큼 더욱 까다롭게 골라야 하니까요.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면 더 좋겠죠? 이럴 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배페인데요. 매년 열리는 육아 관련 행사나 물품 박람회인 베이비페어의 줄임말이랍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체험 기회까지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많지만 미리 구매 리스트를 만들거나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보지 않고 무작정 나서면 오히려 발품만 팔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4. 자분, 자연분만. 아기를 출산할 때 수술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자연분만이라고 하죠. 자분은 이런 자연분만의 줄임말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분만이 아기를 낳는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통해 출산하는 제왕절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1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 즉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모들끼리 자분이냐, 제왕이냐로 구분 지역 공감을 형성하기도 한답니다. 5. 조동. 조리원 동기. 조동은 비슷한 시기에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조리원 동기의 줄임말이에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조동 모임이 축소되었지만 전에는 온라인은 물론 브런치 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오프라인 조동 모임을 가지는 조리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동질감도 얻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인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6. 우레기. 조동은 비슷한 시기에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조리원 동기의 줄임말이에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조동 모임이 축소되었지만 전에는 온라인은 물론 브런치 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오프라인 조동 모임을 가지는 조리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동질감도 얻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인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6. 우레기. 우리 아기. 예비 또는 초보 아빠라면 우레기라는 말을 듣고 시래기나 우거지를 떠올리지도 몰라요. 하지만 육아를 하게 되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바로 우리 아기를 뜻하는 말임을 단번에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7. 엄빠. 엄마와 아빠의 합성어. 부모. 엄빠는 아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애에 걸쳐 쓰이는 용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와 아빠, 즉 부모의 줄임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자라면 엄빠주의, 즉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되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된답니다. 8. 다이퍼 데디. 다이퍼 데디. 기저귀 갈아주는 아빠. 요즘 아빠들은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육아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엄마보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는 아빠를 뜻하는 다이퍼. 데디와 함께 육아 데디, 육아 데디, 프렌드 데디, 풀데디, 플레이 데디, 라떼 파파 라떼, 파퍼 라떼 마시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 등 육아 참여에 적극적인 아빠를 뜻하는 신조어가 다양하게 탄생하고 있답니다. 9. 윰차. 유모차. 윰차는 육아계에서 유모차의 줄임말로 통합니다. 유모차를 귀엽게 발음할 수 있으면서도 단어를 짧게 줄일 수 있어서 엄빠들이 많이 사용하죠. 10. 100일의 기적. 아이 출생 후 100일 전후로 통잠을 자는 현상. 보통 아이가 출생을 한 후 100일 전후가 되면 통잠을 자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잠이란 아기가 깨지 않고 아침까지 길게 자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 시간마다 깨서 울어대던 아기가 몇 시간씩 내리통잠을 자게 되면 밤낮 없이 지속되던 고된 육아도 서서히 해방의 시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100일의 기적이라 부르는 이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통잠뿐만 아니라 자지러지듯 울어대는 일도 줄고 낮과 밤을 서서히 구별해 가면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물론 100일이 된다고 모든 아기가 통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적을 맞이하지 못한 부모들은 100일의 기절이라며 한탄하기도 하죠. 처음엔 낯설지만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일상이 되는 육아 용어들, 아이 100일 이후에 자주 접하게 될 용어들을 정리한 2탄도 기대해 주세요.